여러분 반갑습니다. 줄리아의 독해노트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019년 3월 1일 3일절입니다. 참으로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한테 두 번째로는 2월 23일 날 또 2019년 공무원 시험이 3개나 있었죠. 서울시 9급 추가시험, 서울시 7급 추가시험, 그 다음에 법원지 9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체 문항수가 무려 65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제가 풀이나 해설 강의도 3월 3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실강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그런 독해노트 지문은요. 플라톤의 동굴 이론입니다. 아마 이 지문, 이 소재는 편입이든 그다음 또 토플이든 수능이든 공무원이든 단글로 등장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지문 한번 보시면서요. 또 관심 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번호를 제가 좀 매겼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다 문장 번호 한번 매겨 주십시오. 첫 번째 줄에 in conclusion 하는 게 1번 문장. 마침표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seeking knowledge 2번 문장.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세 번째 줄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3번 문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6번째 줄에 what 절이 있습니다. what 절을 4번 문장으로 했습니다. 4번.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에 그러므로 hence를 6번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6번. 그 다음 그 아래 줄에 when 절이 보입니다. 7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에서 세 번째 줄에 in the allegory를 8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아래줄에 보면 전치사 for 있습니다. for 플라톤에게는 하는 문장을 9번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아마 독해노트 만드신 분들하고 문장 번호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요. 참고를 하셔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1번. In conclusion, Platon appeared to be suggesting that we need to force ourselves to want to learn about the truth. 구조는 간단합니다. 본동사는 다같이 뭐다? suggest. appear가 본동사고 뭐뭐인 것 같다. appear. 그 다음에 to 부정사 뒤에 대절 보이십니까? 대절이 suggest에 걸리는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별 큰 구조는 없습니다. 문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데리아라고 suggest 하는 것 같다. 다시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데리아라고 suggest 하는 것 같다. 제가 지금 suggest를 우리말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suggest는 제시하다, 제안하다, 암시하다 뜻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대절의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절을 보지 않아서 지금 suggest를 영어로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 suggest는 제시하다 보다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넌지시 비추다, 뭐 제시하다, 둘 다 좋습니다. 대절. we need to,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강요할 필요가 있다. 의역은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강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강요하여 우리는 원한다. 뭐 하기를 원한다? 진실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 그럼 이 문장은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데리아를 주장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정도로 한번 해봐도 괜찮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강요한다는 말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하다 force의 뉘앙스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진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얻으려고 노력하고 갈구해야지만 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제가 보기에는 강요하다는 단어 force를 쓴 것 같아요. 이 force가 억지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얻는 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저절로 있는다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사족을 달면 이 정보화 시대에 그죠?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그지? 그래서 진실은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문장. 플라톤은 진실 추구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진실 추구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번역을 탈피합시다. 우리 학생들. 번역이란 우리말 어순에 짜맞춰서 한글을 전부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죠. 그걸로는 문장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조금 참여하신 분들은 의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의역으로 가는데 걸림돌을 제가 하자고요.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실 때 결국 우리는 의역을 해야 되고 번역을 넘어선 의역을 해야 되고 그럼 의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걸림돌을 같이 제거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 의역을 하기 위한 조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ppear입니다. appear가 나타나다가 아닙니다.
나타나다면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공연장에 나타났다. 공연장 장소가 오든지. 그 사람은 어제 나타났다. 시간이 오든지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to 부정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역을 해야 될 포인트는 false입니다. false라는 단어를 그냥 강요하다라는 번역만 하지 말고 이것이 인문학 철학이고 그 다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나왔고 진실이 나왔으니 강요하다보다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장 보도록 합니다. 2번 Seeking knowledge is not an easy journey. 구조는 간단합니다. Seeking knowledge 동명사 구가 있고 easy를 썼네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쉬운 여행이 아니다. 앞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식이라는 건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 다음 문장 It is a struggle. 그것은 투쟁이다. 그리고 once you see the world differently. once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지요. 일단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면 You cannot go back. 참 좋은 문장이네요. 당신은 go back.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이 이 세상을 다르게 보면 당신은 go back.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참 공감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상태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그래서 맹목적으로 속다가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 무지했던 그때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참 큰 깨달음을 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주제를 담았습니다. 일단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즉 무지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반대도 될 수 있어요. 무지의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우리는 그 무지가 옳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when 절로 갑니다. When the prisoner turned around까지가 한 통입니다. 만일 죄수가 turn around는 주변이지요. turn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 이렇게 여기돼야 됩니다. turn around를 문맥적으로 의역할 수 있어야 돼요. turn around. 예를 들어 죄수가 고개를 돌리면 he realized 그는 깨달았다. 뭘 깨닫게 되나? The shadow on the wall. 그 벽에 있는 그림자는 벽에서 비친 그 그림자들은 less A than B. less A than B. A라기보다는 B다 그거지. less real. 실제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이런 번역이 좋겠네요. 실제가 아니라 the object in the back. 뒤에 있는 하나의 어떤 물체들이다. 뒤에 있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다. 그 뒤에 있는 대상들은 were casting the shadow.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다. 의역해야 될 단어가 제법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의역해야 될 단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장 turn around를 의역하셨나요? 직역하면 turn 향하다, around 주변에.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대절에서 의역해야 될 단어 less A than B. A라기보다는 B다. 이 표현을 일단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ess real, 실제가 아니라 그냥 뒤에 있는 in the back을 뒤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 있는 어떤 object라는 단어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다 돼요. 그 뒤에 뭐 그림이 있든 사람이 있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런 어떤 사물들이다. 그 사물들이 that, 관계대명사 that 뒤에 보시면 동사가 was가 아니고 was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는 back이 아니고 object입니다. 그 object들은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다. cast도 드리워져 있다라고 의역이 돼야 됩니다. cast. What he thought was real, all his life was merely an illusion. 이 문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what절 문법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what 뒤에 보니까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라는 주어 타동사가 있죠. thought 다음에 was가 나왔죠. 그래서 was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what절이에요. what이었습니다. 이 what은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다.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뭘까요? 비동사 was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was지요. 쭉 중간에 가다 보면 was, merely 할 때 was. 그래서 그 앞에까지를 주어절로 퉁쳐보면 그가 그의 평생 동안, all his life를 평생 동안이라고 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평생 동안 was real,
실제라고 thought, 생각했던 것은 단지 환상이었다. 다시, 그가 평생 동안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환상이었다. 그겁니다. 그대로 가볼까요? 5번 문장입니다. If the prisoner did not question his belief, 만일 그 죄수가 그 믿음들의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다시, 만일 그 죄수가 그의 믿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about the shadow on the wall, 그 벽에 있는 그림자들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he would never have discovered, 그는 결코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문법적으로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가 뭐지요? if 주어 과거동사 공식,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외우고 있습니까?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지금 if절에 보시면 과거동사 do의 과거 di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시면 will의 과거 would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을 절대 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 하셔야 됩니다. 해석 한 번 더 해보죠. 만일 그 죄수가 on the wall, 벽에 있는 그 벽에 비춰진 shadow, 그림자에 대한 belief, 믿음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장 갑니다. Hence, 그러므로 합니다. Hence Platon believe, 그러므로 플라톤은 믿는다. 대절이라고. 대절의 빈칸은 비판적인 사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은 is vital,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빈칸의 실제 수업할 때 빈칸을 뚫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라는 부분에. 이 비판적인 사고라는 부분을 빈칸 뚫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의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글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두 관식 주제문입니다. 두 관식으로 주제문을 줬어요. 자, 뭐가 주제문입니까? 진실 추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은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일반화된 주제문을 첫 번째 문장에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이론입니다. 사실 그 죄수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죄수들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 본 모습이 아닌 거지. 그게 아니고 죄수들은 그림자에 뒤로 돌아설 수가 없어. 뒤로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수들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그 그림자인 거지. 그 그림자는 자기 본인의 모습이 아닌 거지. 사실 자기가 아니고 다른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모습인 거지. 근데 죄수들은 뒤로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에 비춰진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 믿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죄수들이 뒤를 돌아볼 수 있어서 그 비춰진 그림자의 모습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지가 무지인 줄을 모른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리고 그것이 불쌍한 그런, 그죠? 우리 전 세계에서 보면 아프리카나 그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상태로만 있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프리카에도, 우리나라에도 사실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그죠? 그런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똑똑한 청년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프리카 청년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죠? 젊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아프리카의 무지한 사람들을, 그죠? 깨우치게 만들어준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지?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또 1+1은 100이다라고 말을 해도 믿고 있는 거지요. 뭐 수많은 그런 어떤 요즘 세상의 현실들에게 플라톤의 동굴론을 제가 비유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은 주제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동굴 이론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의 6번 문장에 그러므로라고 hence라는 접속 부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플라톤은 뭐라고 믿는다? 빈칸이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지. 우리가 받는 이 교육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됩니다. 이 글의 흐름을 따라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 빈칸 뚫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빈칸에다가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게 아니죠.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이 결국은 트루스, 진실까지 도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다?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던져주면 던져주는 대로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갑시다. When you try to tell others about the truth. tell 목적어 about 말하다 tell. 당신이 others, 이 others도 잘해야 됩니다. others가 다른 것들인지 다른 사람들인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노력할 때 they will not always accept it.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 진실을 항상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뭐뭐 하는 건 아니다. not always. 다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들은 항상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as 잡아볼까요? as는 그럼 왜냐하면이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as는 왜냐하면입니다. as people, 사람들은 왜냐하면 종종 그들의 무지 속에서 행복해하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진실을 알려면 괴롭잖아.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노력하는 게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무지인 채로 만족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8번입니다. In the allegory of the cave.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입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비유를 영어로 allegory라고 합니다. 동굴 비유에서 the prisoner had to, 조동사 had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have to의 과거지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했다,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적게 됩니다. 자, 그 죄수는 뭐야만 했다. at times, 때때로는 배우도록 강요받아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죄수는 때때로는 배우도록 강요받아야만 했다. 배웠다면 그 동굴에 있는 그림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란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배워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폴 플라톤, 플라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치사 포 잡아야 됩니다. 플라톤에게는입니다. 에게는. 플라톤에게는 education in any form, any를 어떤 일 하지 마십시오. 어떤이라는 오역을 참 많이 해요. 차라리 any를 하지 마세요. 아니면 any를 모든이라고 하십시오. 모든, 그게 훨씬 낫습니다.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이게 번역입니다. 모든 형태의 교육은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교육이든 이 말이에요. 교육이라면 교육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교육은 require resistance, 저항을 요구한다. 그리고 with resistance, 그 저항과 함께 comes force, 이 도치된 겁니다. 도치. comes가 동사고 뒤에 force가 주어입니다. 이 저항과 함께 force도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역을 해야 될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진가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폴 플라톤, 플라톤에게는 education in any form, 모든 형태의 교육은 말이다. resistance, 저항을 요구한다. 즉, 교육 배우려면 저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resistance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resistance는 바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에서 나오는 투쟁인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resistance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항과 함께 폴스도 온다 이 말입니다. 폴스, 그럼 뭐다?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라 우기는 세력도 많잖아요. 그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폴스지요. 여러분들. 그치? 이 폴스 싸운다는 게 물리적인 폭력을 간다 그런 건 전혀 아니지요.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과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게 바로 폴스라는 한 단어에 담겨있는 상징성입니다. 참으로 좋네요. 그죠, 여러분들? 따끈따끈하게 2019년 첫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슬퍼하고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뭐 한 40점 꽈락인 사람들은 아마 20점 받았을 거예요. 공부법이 틀렸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법이 틀렸다면, 지금 트렌드대로 공부법이 안 갔다면, 또는 그런 트렌드대로 했지만 그 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했다면, 기존에 40점 받은 분들은 아마 이번에 20점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존에 50점, 60점 받은 분들은 이번에 40점 받았을 거예요. 세 번째, 기존에 80점 받았던 분들은 아마 60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쁠 거예요. 나 예전에는 80점 받았는데 이번에 60점 받아서 그냥 평소 때 나보다 영어 못했다고 생각한 친구랑 비슷해졌네.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 수 있어요. 예전에도 80점이었는데 90점이었는데 8, 90점, 이번에도 큰 무리 없이 80점, 90점 받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의 학습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뇌 구조, 그 뇌 구조가 감은 아닙니다. 노력 없는 감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 감을 체계화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지금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제가 바로 오늘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뭘 잘하나, 뭘 공부를 했나, 기본 단어, 쉽다고 생각한 단어를 문장 안에서 잘 유도리 있게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요, 그냥 문법만 알거나, 그 다음 단어 자체를 우리말로 옮기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문맥 안에서 얼마나 단어를 자유자재로 추론하고 또 인문학적, 철학적인 글을 얼마나 읽었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제가 플라톤의 동굴 이론을 또 독해 지문으로 실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저는 이 독해 지문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어떤 글이다? 일단 단락 전개 방식. 첫 번째 앞부분에 일반화 주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플라톤의 동굴 이론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주제면서 앞 문장이 없었던 주제문입니다. 뒤에 게도 주제문입니다. 왜? 단순하게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글의 주제는 첫 번째 문장의 진실 추구와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의 진실 추구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을 같이 요약에 적어야 됩니다. 진실을 추구하려면 뭐다? 끊임없는 resistance, 투쟁이란 말은 뭐다? 자기의 노력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요약을 해보면 진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진실이란 건 그냥 딸려오는 게 아니다. 자기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기의 희생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추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 정도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단어 활용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쭉 번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번역한 거 보시면서 또 기분 좋게 들어보십시오. 1번부터 다시 갑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대지하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강요하여, 이 말은 억지로 노력하여 진실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쉬운 그런 여행은 아닙니다. 그것은 즉 투쟁이지요. 그리고 일단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당신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은 무지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그 죄수가 고개를 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벽에 있는 그림자들은 실제 본 모습이 아니라 그림자 뒤에 드리워진 어떤 대상들이라고 말입니다. What he thought was real. 그가 평생 동안 실제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지 환상이었던 것이지요. 만일 그 죄수가 그 벽에 비친 그림자에 투영된 믿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법, 그는 결코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믿습니다. 빈칸,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는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면 그들은 항상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에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이죠. 그 동굴 비유에서 말입니다. 그 죄수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배워야만 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말입니다, 저항을 수반합니다. 그 저항과 더불어서 폴스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도쿄노트. 자,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도쿄노트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한 번만 휴대폰으로 찍어서 전화번호 010-7941-2772, 010-1941-2772, 010-7941-2772 이제 외우시겠지요? 카톡으로 도쿄노트 맞는 걸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한 번만 보내주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통닭 당첨의 행운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또 유튜브 채널에서 더욱더 또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